투쟁문화제 6개차를 수원역 노대호 광장에서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건설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시민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일 건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향한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52일 만에 6월 21일 양해동 열사의 영결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사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오히려 노동자의 죽음을 무시하기라도 하듯 분신한 동료를 추모하는 건설 노조 집회를 두고 야간 집회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집회 도중 캡사이신 사용을 예고 강경 진압에 대학 훈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입과 펜으로는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법이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초법과 불법을 개의치 않고 자해가는 반헌법 대통령의 반헌법 정부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 직접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등 매일같이 노동조합 비판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 사기 사건은 나몰라라 하고 건설 노조 수사에 특진을 걸고 수많은 특진자를 배치한 경찰, 이를 두고 정부는 불법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개혁 조치라고 포장하지만 그 실체는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노동자 탄압을 위해 노동조합을 희생시키는 잔인한 정치극에 불과합니다. 고 양해동 열사가 호소한 억울함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정치적 살인이라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양해동 열사에게 청구한 영장에 명시된 피해 업체들은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 불원서까지 접수하였지만, 경찰은 건설사가 작성한 탄원서조차 노동조합의 공갈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수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수사당국은 자의적인 잣대로 건설노조 활동을 왜곡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과 싸우고 탄압하는 대통령이 아닌 노동조합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대통령이고, 불평등과 싸우는 대통령이 필요하며,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억지 수사가 아닌 대화이며,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는 검찰이 아닌 노동조합과 국민입니다. 200만 건설 노동자와 국민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자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양해동 열사 앞에 사과하고 국민과 맞서려는 대통령의 말로는 역사가 증명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수원 시민이며 건설 현장에서 혁틀 몫으로 일하고 있는 건설노조 조합원 정오현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다음으로 민주거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노동자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와 공관력법이라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실하신 양해동 열사와 노조 탄압으로 구속된 동지들을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투쟁하고 계신 많은 동지들을 생각하며 모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민중의 노래, 노동자의 노래, 이물리한 행진곡을 힘찬 퍼틀기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 투쟁.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동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인사해 주시고 인사를 하시면 힘찬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선희 대협국장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박정상 조직쟁이 국장님 오셨습니다. 노동당 경기도노당 박세현 대표 오셨습니다. 수원 청년회 배득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영균 재단 권미정 운영위원장 오셨습니다. 전국 물류센터 지부 쿠팡지회 동탄 분회장 정동헌 동지 오셨습니다. 가산 인권센터 날라 동지 오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구경을 해주실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 건설지부 노래패 오로라 동지들 오셨습니다. 노동가수 김선방 동지 오셨습니다. 우리 중서부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 같은 동아리입니다. 대함이 브루스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김미정 지부장 직무대행과 정명종 사무국장 외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건설노동자 투쟁문화제에 여는 발언을 해주실 동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중서부 건설지구 사무국장 정명정 동지를 모시고 여는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동지가 저보다 키가 조금 크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 건설지구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명정입니다. 투쟁! 네,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좀 투쟁사답게 목소리도 막 이렇게 나오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훈련이 덜 된 모양입니다. 요즘 집회할 때마다 빠지면 안 되는 주제가 윤석열인데 우리가 윤석열을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쯤 되면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박통, 전통, 노통 이렇게 해서 윤통이라고 불러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가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진 것 같습니다. 이름을 다 불러주고 있는 거 보니까 윤석열 이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뭐 운 좋게 그 자리에 있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을 얘기하면은 아마 밤새 얘기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는 발언으로 한 가지만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수능 킬러 문제 관련해서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윤석열이가 후보 시절에 했던 말 중에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국가가 없어야 기업이 잘 돌아간다. 뭐 이딴 말도 했었고 우리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120시간 열심히 일하고 그냥 몰아서 쉬면은 그걸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하고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없이도 기업이 잘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처음 생기기 직전 뭐 시장 경제라고 하는 시장주의가 생겼을 때 아마 그때부터 나왔던 경제 논리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유주의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자유주의라고 했는데 지금은 앞에 하나를 더 붙이잖아요. 신자유주의를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국가가 개입하는데 개입을 해요. 하는데 여전히 자유주의다. 그러면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를 고루 발전시켜야 되고 그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기업이나 다들 공평하고 평등하게 분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을 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기업 편만 드는 게 신자유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라든가 죽었죠. 영국의 대처 수상이라든가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이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었고 그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넘어오게 된 게 IMF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신자유주의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기업 편을 들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윤석열이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거기에서 노동조합을 일단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넘어가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수능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수능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요거부터 아까 얘기했던 120시간부터 120시간 얘기해놓고 사방에서 욕 처먹었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는 120시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120시간이면 일주일 7일간 일하면서 하루에 17시간씩 일해야 돼요. 가능한 일을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욕 바가지로 쳐먹고 그거 이제 욕 처먹다 못해가지고 장관한테 야 네가 잘못 설명한 거야 해서 장관이 또 욕 먹었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하는 소리가 주 69시간이다. 사실은 69시간도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일하고 나면은 힘이 남아있겠어요? 시간이 있겠어요?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자야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고 시간 날 사람도 없고 사람을 만날 시간도 없고 뭐 연인을 만날 시간도 없고 뭐 결혼할 시간도 없고 이게 이제 그 탓을 거기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 한 게 고작 생각해낸 것이 그거잖아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최저임금 못 미치게 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수능까지 오게 된 거는 우리가 애를 안 낳는 이유는 미안합니다. 저는 둘이나 낳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애를 낳아서 키울 수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사도우미를 통해서 키우면 된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윤석열이가 5살부터 학교를 가게 하자, 초등학교 입학하게 하자 하면서 했던 얘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깐난 애기들은 뭐 집에 있고 6개월이만 되면은 다들 걸어 다니잖아요.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정도만 되면 태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다, 걸어 다닌다. 지들이 굶으면 개들이 걸어 다니면은 지 멋대로 어디 가나? 누군가 보고 있어야지 항상. 제가 손주가 이제 1살 반이 됐는데 1살 반 되니까 열심히 뛰어다니고 걸어 다니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울고 그럽니다. 애를 키우는데 대단한 공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단순히 가사도우미가 있으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뭐 유아기를 보내면 초등학교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요? 학비가 겁나 들잖아요. 그걸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출세의 방식, 좋은 대학교 가서 뭐 이런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할 생각은 없고 아니 수능이 쉬워지면 되는 거 아니냐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수능 어렵게 내는 놈들이 잘못이다. 요번에 수능 시험 문제 뭐 킬러 문항이라고 20몇 개 찾았다는데 제가 뉴스만 들었습니다. 읽지는 않고 3명 중에 1명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주장하는 저들이 있습니다. 도무지가 자기들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내일 비가 많이 온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비 맞으면서 하늘을 한번 가려봅시다. 손을 펴서. 저 비를 피할 수 있으면 윤석열을 믿어줍시다. 제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연원 발언을 엽니다. 윤석열이 한 얘기들 나열하자면은 어마무지하게 많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난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요 얘기만 가지고 도저히 윤석열 밑에서 우리가 윤석열도 노동자인데 노동자잖아요. 노동자가 뭡니까? 남에게 월급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예요. 윤석열도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으니까 지도 노동자야. 그런데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 자리에 계속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같이 이 투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고 윤석열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 생생한 발언을 해주신 정명정 동지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참석자 소개에서 몇 분이 빠져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오셨습니다.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김혜진 동지 오셨습니다. 좌파 활동가 경기결집 동지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동지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길을 즐겁게 해줄 문화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문화공연 때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건설지부 노래패 오로라 동지들을 모시고 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도 건설지부 노래패 오늘도 노래로 투쟁하라 오로라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저희 많은 동지들이 수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서부 지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신데 동지들의 석방을 기원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을 묻고 뜨거운 어깨 철탑에 내려 살아온 세월 자동가들이 쓰다버린 폐기물처럼 강물을 빨아먹힌 우리에게도 힘을 줬는가. 내 사랑 건설 노동자여 투쟁에 발톱을 걷어붙여라. 착취와 억압의 사슬을 깨고 해방을 선언하라. 근데 우리가 세운 노동자 세상을 위하여 이 땅 건설의 힘으로 웃고 서라 동지여. 이스라엘을 어두운 거리를 우리들의 끌어오는 가슴을 돌려 인창 건설의 노래 세상에 울려 퍼질 때 동지에게 붉은 비가 흐르는 우리는 산다. 내 사랑 건설 노동자여 투쟁에 발톱을 걷어붙여라. 착취와 억압의 사슬을 깨고 해방을 선언하라. 근데 우리가 세운 노동자 세상을 위하여 이 땅 건설의 힘으로 웃고 서라 동지여. 근데 우리가 세운 노동자 세상을 위하여 이 땅 건설의 힘으로 웃고 서라 동지여.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나면
다시 한번 오로라 동지들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무료 취업 알선센터, 건설 기능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건설 현장의 고용구조 투명화, 합리화를 추진해온 주체가 바로 전국 건설노조입니다. 그리하여 노가다라는 멸칭으로 마치 막장처럼 하대되어 왔던 건설 현장을 젊은 사람도 희망을 갖고 기능을 습득하며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변화, 발전시켜온 주체가 바로 전국 건설노조가 아닙니까? 네. 건설노조 조합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대발언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작은 실천을 위한 다산 인권센터 날라동지를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이름이 저러냐 이러겠죠? 네, 다들 별명으로 불러요. 네, 즐겁자고 룰루랄라 랄라라고 부릅니다. 네, 요즘에 아파트가 이름이 긴 게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오다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이 어딘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25글자라고 합니다. 네. 학교 옆은 에듀시티라고 하고 숲 옆은 무슨 포레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강 옆은 리버사이드.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팰리스, 프라임, 뭐 센트럴시티, 더 플래티넘, 되게 글로벌한 공간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데 글로벌한 이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름이 길어지는 이유가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주변의 경관이 어떠한가, 그리고 여기에 또 건설사 이름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10글자는 그냥 훌쩍 넘어가고 25글자까지의 아파트 이름이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럼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나오느냐? 예전에는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 아파트 가격이 더 중요하게 된 거죠. 내가 어디 긴 이름을 가진 어떤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게 요즘 추세잖아요. 그래서 어떤 광고에서 보면 여러분이 사는 곳이 여러분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이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긴 아파트 이름을 짓고 또 더 차별화된 아파트 이름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어느 순간 재테크의 수단이 되고 부의 재창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 시공사 이름은 막 드러내는데 그 아파트 이름, 시공사 이름 뒤에 사실은 그 아파트를 짓는 노동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으로 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작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아파트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사회적 관심이 없죠. 이 아파트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게 얼마이냐, 이것만 우리 사회에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노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완전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아파트는 뚝딱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건물, 아파트 혹시 제가 여기서 물어도 되나? 한 2년 정도 걸리나요? 네. 2년 정도 걸리면서 다 사람 손이 다 타는 일인 거잖아요. 아무리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 다 사람 손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파트, 거기서 사람들은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누군가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고 누군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건설 노동자죠. 근데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건설 노동자의 노동을 막노동, 노가다라고 낮춰 부르고 노동자의 처우 역시도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더더욱 잘 알고 계시고 실제 경험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그리고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1년에 2,000명이 넘게 죽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사실은 건설 노동자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공기 단축, 비용 절감이라는 민명하에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한 삶과 인권을 외면당해 왔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만들고 빨리빨리 아파트를 짓고 비싼 값에 팔아먹으려고 후려치는 사실은 건설사들의 문제였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만들어낸 이 결과를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건설 노동자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우리 건설 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폭이라고 부르고 탄압하잖아요. 건설 노동자 폭력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설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관행적인 시스템을 바꾸고 좀 더 일터를 안전한 현장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싸워왔던 과정들, 저 앞에 사진을 봤는데 사실 광주 아이파크 건설 현장이 무너지고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부실 공사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그 부실 공사들을 막아내기 위해 싸워왔던 것은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이 건설 노동자의 투쟁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건설 노조를 폭력배로 몰아붙이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대형 건설 업체가 오히려 더 폭력적이고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겐 권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하든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곳에서 살고 있든 우리는 아파트의 브랜드가 결정짓는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 지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권의 목소리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연대 발언해 주신 난라동지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연대 발언, 두 번째 연대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청년회 회장 배득현 동지를 모시고 두 번째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나가시는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건설 노동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청년회 회장이자 청년 기후행동의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득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4년 이제 4월에 이제 군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입대하고 이틀 뒤에 훈련소에서 한창 이제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단원고에 이제 가족이 있나 혹은 이제 잠수부 자격증이 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훈련소에서 밖에 소식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찾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나가는 걸 보면서 사실은 크게 이제 생각하지는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뉴스에서 봤던 소식은 전원이 구조되었다라는 것들이 아직도 그 KBS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휴가를 나왔을 때 들었던 얘기가 이제 그것들이 다 거짓이었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도 이제 유가족들은 힘든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이제 최근에 양희동 열사의 분신 이후에 보여줬던 이제 언론의 행태가 그 모습을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언론은 바뀌지 않았고 거기에 더해서 정권은 날로 이제 더해서 무책임한 일들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에서 수많은 청년들을 떠나보낸 뒤 이제 과정에서 보였던 정부가 정말로 무책임한 일들을 많이 보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월호 당시 있었던 이제 박근혜 씨죠. 박근혜 씨가 보였던 무책임한 것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마저도 묵인하고 넘어가려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와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지 않나라는 양희동 열사의 그런 얘기와 좀 많이 공감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요. 더 이상의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열사의 뜻을 이어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끌어내는데 청년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득현 동지의 힘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중서부의 후배이며 자랑입니다. 문화제 때마다 매번 참석해서 공연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브루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기 중서부 건설 기부 기타 동아리 대한미 브루스입니다.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곡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대하미 블루스입니다. 연습실이 대하미에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조만간 뭐 이렇게 팀 이름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연습실을 뭐 이렇게 수원으로 보내주면 수원 블루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또는 상근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주일에 2번 대하미에 있는 사무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을 마음껏 펼쳐내서 생산한 생산물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는 그런 세상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 투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식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세상 올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첫 번째 곡은 사람이 태어나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된 노래고요.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즐겨 부르는 신나는 그런 노래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피켓 다단계 하도급 철폐라는 것이 저로 보이게 해서 마음껏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람 태어나서 세번 하지만 오직 한번 통치를 위해다. 그런 노동 속에 우리 젊음 흘러가도 머리띠를 묶으면 다시 또 청춘이다. 노동자 낭비에 후회일만 없구나.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내일의 해방을 위하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고나실 텐데 이렇게 마음껏 몸을 흔드시면서 이렇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곡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이것도 오래된 곡이죠. 저는 그런 날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없어지고 공사 대금이 온전히 우리가 공사하는 그런 금액으로 쓰여진다면 우리의 현장은 얼마나 안전하고 또 우리의 임금은 얼마나 고정적이고 안정되게 통장에 꽂힐 것인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산업재해 당했을 때 정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현장 자체에서 아예 산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안전한 시스템이 되어지겠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공안 탄압이라는 이런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지 높은 펜스에 가려져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조그만 관심을 가져보면 건설 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인간의 존엄을 말살시키고 존엄보다는 정말 생존에 어떤 연연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노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나다니는 시민 여러분들 여기 옆에 있는 그림도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 그날이 오면 조용하고 차분하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손피켓 이번에 공안 탄압 분쇄 이렇게 노란색이 저희한테 오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살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리듬 타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가볼게요. 억제 빛나는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오랜 땀방울 함께 흘러
마음도 좀 편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인데요. 연대투쟁가인데 다 일어나서 불러서 볼까요, 우리? 자, 모두 한번 일어나서. 우리 말고. 우리는 앉아서 해. 이번에는 왼손에는 그 공간 탄압 중단 들어주시고요. 오른쪽에는 팔뚝질 힘차게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분노를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시키는 거 많아서 죄송한데요. 같이 연대투쟁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팔뚝질! 총진군이다. 총진군이다. 머리띠 묶어주며 어깨 걸고 일어서자. 우리는 후회를 모른다. 후회도 모른다. 강철 같은 연대투쟁. 전진군이다. 그래 너희에게 경찰과 있지만 우리에게 신념과 의리로 뭉친 지금도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 모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단결의 함성. 거기에 마지막 바라. 투쟁으로 화답하리라. 그래 너희에게 회세와 자문이 있고 공룡집단 경찰과 군대 있지만 우리에게 신념과 의리를 훔친 죽음도 함께한 동지가 있다. 모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단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바다. 투쟁으로 화답합니다. 모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단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바라. 투쟁으로 화답하리라. 투쟁! 감사합니다. 동지들, 제가 중서부의 보배고 자랑이라고 얘기할 만하죠. 진심으로 공연을 해주신 대한민국 브루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의 힘은 돈과 권력에서 나오지만 노동자의 힘은 단결과 연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공안 탄압에 대응하는 길은 더욱더 단결하고 연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노동자들이 끼고 떨어지고 넘어지고 찍혀서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안 탄압이 들이닥쳐도 건설 노조는 굳건히 투쟁할 것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민주노총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조합원 동지들은 울분 터지는 마음을 투쟁의 결의로 모아내며 더 단단히 단결하고 뭉쳐서 싸울 것이라 믿습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지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당 수원 오산 화성지역 위원장이며 쿠팡 동탄센터 분회장 정동헌 동지 모시고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퇴근하고 오느라 좀 많이 늦었습니다, 동지들. 예, 동지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쿠팡 동탄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쿠팡 물류센터지회 동탄 분회장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수원오사 화성 지역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정동훈이고요. 투쟁으로 동지들께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제가 발언 전에 좀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하면은 제가 사는 곳이 그 동탄 물류센터 바로 뒤에 그
동탄 이 신도시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층고가 올라가 있고 아파트가 뚝딱뚝딱 지어져 있는데 매일 아침 이제 제가 쉬는 날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아침에 경쾌한 민중가요 소리가 새벽부터 들려가지고 아 이거 뭐지 하면서 창문 열어보면은 중서부 동지들 방송차가 한창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창문을 닫고 들어가서 네, 문을 닫았고 그냥 다시 잠을 잤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그쪽이 다 이제 형틀이 다 들어가고 이제 타설 들어가니까 동지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준비한 발언 읽겠습니다. 네, 저는 중서부 건설지부 동지들에게 항상 감사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쿠팡 동탄센터 앞 집회에서 동지들이 보내주신 연대의 마음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하나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노동자를 건폭으로 몰아가며 하루에도 여러 명의 동지들이 구속되는 지금의 엄혹한 정세 속에서 굳건하게 투쟁해 나가시는 동지들을 보면서 내심 존경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물류 현장도 까대기판이라고 많이 비하되고 있습니다. 건설 동지들도 내심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이전까지 노가다판으로 비하되어 왔던 건설 현장을 우리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현장으로 바꿔나갈 수 있었던 것은 동지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노조 때려잡아 정권 생명 연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짓이야말로 동네 양아치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네 양아치가 동네에서 난리 피면은 동네 사람들이 힘 모아가지고 동네 양아치 때려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한번 힘 모아서 이 동네 양아치 한번 때려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날도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저도 퇴근하고 왔는데 지금 몸이 땀에 쩔어가지고 지금 끈적끈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쿠팡 동탄센터 오느라로 푹푹 쪘는데 구속된 동지들의 건강이 많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밖에 계신 동지들도 이 더위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계신 동지들이 건강해야지 이 투쟁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이 투쟁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된 동지들 하루빨리 나오셔서 다 같이 일 마치고 오늘같이 시원한 여름에 저녁바람 맞으며 시원한 술 한잔 기울일 그날을 고대하며 힘차게 투쟁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동당, 경기도당, 수호노사 화성 지역위원회도 동지들의 투쟁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동지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생생하고 힘찬 발언해 주신 정동원 동지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너는 나도 말할 수 있다 코너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지들을 모시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명숙 동지를 모시고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형틀 목수 김명숙입니다. 건설 현장엔 저 말고도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형틀 목수, 폐체, 정리, 유도원, 먹반장, 견출, 할석 등 소수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건설 현장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어 건설 현장은 남성의 일터로만 알아졌지만 삶의 막장까지 가야 일하는 곳으로 취급받아졌습니다. 하지만 건설노조의 활동으로 여성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건설 현장에 일을 하고 싶어도 취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을 통해서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인력회사를 가야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노조의 기능학교를 통하여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건설노조의 여성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기회를 주고 현장에서 기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누구든 기능을 배울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일을 건설노조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건설자본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화장실과 휴게실조차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에 500명이 일해도 화장실은 10개 내외였습니다. 물이 나오는 화장실은 찾아볼 수 없고 거품식 화장실도 거품이 나오지 않아 푸세식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 개수가 적어서 아침에 작업하기 전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 몇십 명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건설 현장을 건설 노조의 활동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인 화장실 개수가 늘어났고 휴게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건설 노조가 했던 일들을 나열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겁니다. 건설 노조는 지난 세월 동안 건설 현장을 노가다라고 불리며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 건설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아 주었습니다. 현장엔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제일 좋았던 점을 물으면 혼자서 목소리 높여 이야기할 때는 들어주지 않더니 노동조합에서 한 목소리를 내니 건설 노동자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 생각해보면 건설 노조의 쫓기가 저의 방패 같았습니다. 이렇게 건설 노조는 정당하게 내 권리를 요구하고 정당하게 내 안전을 요구하고 정당하게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야기하면 힘이 없기에 우리는 뭉쳐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세상을 바꿔보자,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 노조인데 우리 보고 건폭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언론을 동원하여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혐오의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들에게 건설 노동자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법이 난무했던 건설 현장은 투명하고 안전하게 바꿔 인간답게 일하고자 활동했던 건설 노조의 활동을 건폭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본가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자본가들의 이성만 챙겨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노동자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 이 무자비한 정권을 막아야 합니다.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의 10년을 잊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힘찬 투쟁 발언을 해주신 김명숙 동지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원 동지들을 좋아합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문화공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투쟁 문화자에서 노래로 연대하는 동지입니다. 김성만 동지를 모시고 문화공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뜬금없는 얘기로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천 여주에 하이닉스 공단이라고 있어요. 하이닉스 공단이 있고 제가 이천 여주에 그 민주노총에 오랫동안 문화부장 일을 했는데 그 하이닉스 공단에는 민주노조가 단 한 곳도 없어요. 일단 민주노조를 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장인데 그 안에서 근데 스스로 하이디스라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으로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민주노조로 전환을 해서 자기 이렇게 민주노총으로 왔어요. 그때 제가 문화부장 막 시작했을 때쯤인가 그랬는데 근데 그 동지들이 중에 배지영이라는 동지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이천 여주에는 골프장이 많아가지고 골프장 투쟁이 많은데 골프장 터지는 데마다 뭐 가서 투쟁에 연대해서 승리를 이끌어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그 동지들이 투쟁하다가 아니 그 회사가 대만 자본에 팔렸는데 이제 회사를 없애고 그 특허권만 갖고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지들이 투쟁을 한 중에 배지영이라는 동지가 자살을 했어요. 그 양해동 동지 생각하면 배지영이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울컥하고 그러는데 그 자본이 대만 자본이어가지고 그쪽에서 배지영이 노래를 좀 영상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니 그걸 내가 갑자기 어떻게 그런데 번뜩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생생하게 여기서 불러줄 테니까 이 동지들이 유튜브 할 테니까 그거를 봐라.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연락 온 동지가 그게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뜬금없이 배재영의 하나 노래를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이게 가사가 양해동 동지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양해동 배재영 동지에게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눈빛을 그리며. 제가 그 동지 그 공장 그 앞에 가서 여러 번 노래를 했어요. 그럼 이만큼 정도의 그 공장 앞에 차가 다닐 수 있는데 그걸 저는 마당이라고 표현을 했고, 거기서 노래하다가 경찰에 고발돼 가지고 조사도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좀 여러 설명을 좀 잘 해서 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따스한 눈빛을 그리며 노래 부르겠습니다. 불 깊은 어느 틈에 칼날을 품고 눈물은 언제쯤에 진주가 되며 얼마나 더 죽어야 새벽은 오고 얼마나 더 죽어야 해방은 오나 내일은 그 끝에다 칼날을 달아 반드시 해방 하나로 새기고 따스한 내 눈빛이 활화산 터져 들판에 병등 하나 우뚝 세우리 아재가 울고 있다 주먹을 움켜쥐고서 땀내 나는 너의 머리띠 저불고 눈이 시린데 올해가 다시 만나 공장마당 따스한데 난 그냥 너의 빈 가슴 술 한 잔 따르고 싶다. 아재가 울고 있다 주먹을 움켜쥐고서 땀내 나는 너의 머리띠 저불고 눈이 시린데 우리가 다시 만나 공장마당 따스한데 반드시 다시 만나리 사람 세상에서 만나리 난 그냥 너의 빈 가슴 술 한 잔 따르고 싶다. 앞에 문 앞에 동지들이 분위기 잘 올려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우연하게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뭐 검색한 것도 아닌데 건설노조 중서부 그 노동자 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올라왔어요. 아주 짤막하게. 그게 뭐냐면 나비 반생이 알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엮는 거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좋은 게
근데 그 건설 노동자 아니어도 촌에서는 그렇게 쓸 일이 많아요. 굉장히. 근데 이렇게 예쁜 이름에 건설 노동자 신호로 이렇게 엮잖아요. 야, 이거로 노래를 만들면 정말 멋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쓰면은 그러니까 그거에서 더 상세하게 잘 알고 본인들이 쓰는 거니까 제가 기타반한테 양보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더 좋은 거 많겠죠. 더 좋은 그런 거를 사물과의 대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장 뭐 이런 거 하는데 신호로 반생이로 우리 동지들의 연대를 끈끈하게 더 묶어가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도 좋고 그죠. 제가 건설 노동자 갔는데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혹시 무슨 일 하냐고 그러니까 해체팀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 들어봤어요. 해체팀. 옛날에는 그냥 바라시 해버린다 그랬는데 이제 해체팀이 있구나. 그래서 좀 멋있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여기 여성 동지 그 노래하는 동지한테 아니 이 여성 동지는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 하니까 정리팀이래. 야, 정리팀이 다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썩어 빠진 윤석열 정권을 해체할 수 있는 해체팀도 있고 그것을 정리해낼 정리팀도 있어요. 그렇죠? 네. 멋지게 투쟁해서 해체하고 정리해냅시다. 내가 두 번째 노래는 좀 재밌으라고 전라도 사투리로 노래를 써왔는데 제목은 됐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됐고. 됐다고요. 제가 됐고 하면 그렇게 더 크게 됐고 하면 됩니다. 한번 됐고 가봅시다. 나 참말로 요거이 뭐다요 못됨시 후덜한테 요래한다요 우리가 겁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알겠소 어째 그것 하나 못 들어준다요 원매 씨바 요것을 줄라고 싸갈태기 없는 것들 좀 보소 좀 말할 때 한번 움직여 보시오 우덜도 사람인 게 그라고 하지 마소 됐고 됐다고요 겁나 허벌나게 거시하네요 우덜 째까 허락해 보지 마소 그라고 참을 만큼 참았소 됐고 됐단게요 한번 해볼란가요 시바 꺼져 참고 참았은게 새똥 빠진 소리 말고 찌그러지시오 됐고 됐다고요 아따 살다 본게 징하게 징하요 오메 자꾸 낮바닥 좀 보소 맥없이 볶음볶음 못한다요 됐고 됐단게요 워시 시구리 나냐 거시기 하쇼 예 참기름처럼 고신시상 신압으로 갑시다 참기름처럼 고신시상 신압으로 갑시다 이 노래 부르면 앵콜도 해주던데 앵콜을 아무도 안 하네 저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이 전라도 사투리로 노래를 하니까 전라도 사람인가 생각하는데 지금 경상도 사투리를 쓴 것도 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서울서 태어났어요. 내가 서울 제기시장에서 태어났는데
5살인가 6살 때 그 고대 그 형 누나들 데모하러 가면은 내가 그때 짱돌을 주워 날려고 그랬어요. 그때서부터 싹수가 보였던 거예요. 마지막 노래는 이제 빨리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크게 여러분들. 예, 그렇죠. 이거로 통일합시다. 아니 어떤 거 이거 건설로저 타나 공안 타나? 예, 그래. 이거 크게 한번 흔들어보세요. 함성 시작. 함성 시작. 예, 제가 셋바하면 뜨겁게 합니다. 셋바. 두 번째는 강하게 합니다. 셋바. 예, 셋바 가겠습니다. 예, 크게 흔들면서 가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가는 거 주저앉지 않는 거 내겐 아직 희망이란 거 한 발자국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손 내밀어 함께 가는 거 웃음 안고 오는 거 동지가 내게 오는 거 가슴 한켠 뜨거워지는 거 어둠 멀리 노래도 옥상평 그 밤도 우리들 가슴에 남아있는 것 그 밤 붉은지에 돌려먹던 셋바 오한마로 내리치는 셋바 용강로 샘물에 밥 말아 먹던 유행지에 나의 셋바 눈동봉에 불 꺼지던 새바 뜨겁게 뜨겁게 가자 아 셋바 내 셋바 내 돌아갈 저거 아 셋바 내 셋바 셋바 노동자 가자 가자 셋바 이보다 더 뜨겁고 강하게 함성 몰아치겠습니다. 함성! 고팅장갑 끼고서 나사를 조이던 렌치 1톤 무게 철빈도 함께 기름 냄새 바닥에 깔끔 떨던 작업복 코프레샷 툭툭 털던 거 굳게 닫힌 철문화 고각 소리 들린다 공장마당 눈에 맺힌다 못 본 듯이 지나는 웃음이 지는 얼굴들 가까이 여전히 숨쉬는 사다 우리 붉은지에 불려먹던 셋바 오한마로 내리치는 셋바 용강로 샘물에 밥 말아 먹던 유행지에 나의 셋바 눈동봉에 불 꺼지던 셋바 뜨겁게 뜨겁게 가자 아 셋바 아 셋바 내 돌아갈 저거 아 셋바 내 셋바 셋바 노동자 가자 가자 셋바 자 갑시다 예. 네, 공연에 열심이고 진심인 김성광 분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 건설 노조가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을 통해 조합원 우선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지극히 헌법적이고 합법적인 정당한 행위입니다. 심지어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첨단화되어 있는
미국에서조차 실정법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지극히 합법적인 노조 활동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공갈이니 업무방해니 하면서 구속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헌법이고 어느 나라 실정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당당하게 교섭하고 당당하게 투쟁하십시오. 민주노총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조합원 동지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이분 역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듣도록 갖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신상철 동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지역에서 형틀 목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분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좀 어디 가면 말할 데가 없을까 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이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고향이 당진입니다. 당진. 그러니까 당진에서 10수년 전부터 목수를 배워가지고 시골에서 목수를 배웠습니다. 거기서 배울 때 뭘 해야 되냐, 목수는 목수도 해야 되고 해체도 해야 되고 또 해체한 걸 받아치기 해서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또 이제 우리 일이 없어서 철근공이 비면 철근도 해야 되고 또 뭐가 터지면 하수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목수를 배웠습니다. 이게 10수년 전부터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여기 가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목수공 하면은 기능도가 이렇게 우선이었습니다. 기능도가. 목수 하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정도의 기능도는 갖춰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 노조에서 바라는 것처럼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뭐 계단공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무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현장에 지금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 우리 형태는 목수하면 유로폼만 다루는 게 목수입니다. 유로폼만 다루는 게. 나머지를 어떻게 나눠져 있냐? 깽폼공, 알폼 목수, 블루폼 목수, 데크 목수, 테이블 목수, 또 PC 담당하는 PC 이렇게 해서 형틀만 해도 7, 8가지로 나눠져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간단한 교육만 받아도 데크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간단한 교육만 받아도 한두 달이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깽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몇 개월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로폼도 단순하게 폼만 붙이면 목수가 돼.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현장에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목수라는 그러니까 유로폼만 다루는 목수 분야에서 점점 그 부분을 외국인들, 특히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와서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제일 모순된 게 뭐냐면 알폼공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로폼을 다루고 지상층부터 이제 알폼이라는 알루미늄 폼이 들어가는데요. 그 알루미늄 폼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0%가 동남아 분들이 차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화성시청에 가서 면담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왜 면담을 했냐?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사대보험을 가입을 해서 정상적인 노동 보장을 받고 또 건강보험, 안전, 산업안전 이런 걸 받아서 하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달라 이런 걸 가지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폼보험 이 분야에 대해서. 근데 그분들도 물어봅니다. 왜 알폼보험을 이렇게 쓰게 됐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능공으로 저희가 일하면 20여만 원 이상 받는데 그분들은 지금 형틀공으로 일하면서 14, 15만 원을 받는답니다. 제가
제가 확인한 건데 그렇게 받고 있다. 근데 대신에 알폼으로 올라가면 얼마를 받냐? 3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세 분이 들어와서 한 세대를 하는데 30에서 3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알폼 공정을 따려고 내가 14만 원, 15만 원에 이렇게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점 밀려나고 그 구간을 14만 원, 15만 원 하고 있는 알폼 그 동남아 불법자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미숙년자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또 터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또 덜 공구리도 쳐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서 현장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써도 돼.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 돈 때문에 그렇게 했죠. 돈 때문에.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여기 계신 우리 동료들도 있고 우리 팀 동료들도 있고 그러지만 느끼는 게 많이 저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다음에 갈 현장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때문에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우리 자리를 14만 원, 15만 원 하는 알펌공들이 지금 밀려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우리가 점점 없어진다. 이런 걸 제가 계속 느끼다 보니까 너무 서글퍼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경기 중서부 지구에서 젊은 분들을 양성하고자 양성분들 또 여성 분들 우리 양성하고자 노력을 해왔던 것이 점점 숲으로 없어지고 있는 것들을 느끼면서 너무 서글퍼지고 그걸 보면서 똑같이 또 우리 양기동 열사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 우리 현장에서 들었는데요. 작년에 우리 시스템 동지분들 30만 원 정도 29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였냐? 19만 원 준답니다. 19만 원. 그 다음에 해체하는 분들 얼마 전에 17만 원 준답니다. 이 노동조합이 약해지면서 점점 단가를 후려치고 있고요. 그 후려친 부분을 우리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나 이런 분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요. 그분들이 밀려 들어온다는 걸 저희가 탓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공정을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해서 요즘에 정말 이렇게 현장이 흘러가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게 돼서 뭐 다행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조리들 없앨 수 있도록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투쟁하고 또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더 좋은 현장 만들고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쟁! 건설 현장에 생생한 발언을 해주신 신상정 동지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시정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 연설 중에 불법 애국인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불법 고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서부는 저희들이 같이 이주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외국이라는 단어를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고용한 자본가들이 나쁜 것이지 외국인들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동지와 수원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맞선 많은 동지들의 강고한 투쟁과 열사정신을 계승하며 천대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 건설 현장의 부정부패, 부조리, 법을 이탈하고 법을 어기는 정부를 바로잡고 노동자가 민중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으로 대한민국 브루스를 다시 한번 초대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치워주시고요. 조금씩 가세요. 마지막 공연이라기보다는 마지막은 여러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가사 받으셨죠?
없는 분 계신가요? 여기 없는 분 계시다고 주시고. 네. 예,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경건한 마음보다는 밝은 마음으로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같이 갈게요. 안녕히 들어가세요.